여행은 지금 바로 가셔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 작가이고 지금은 또 여행사도 운영하고 있는 김관수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다른 직업이었어요. IT 쪽 엔지니어였고 혼자서 여행 다니다가 어느 순간 이제 여행 작가로 활동을 했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한 여행사의 여행 매거진을 만드는 편집장으로 한 5년 정도 일을 하면서 이 여행 업계하고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와서 또 많은 여행 업계 변화가 생기면서 저 역시도 매거진 만드는 거를 그만두고 국내에 열심히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여행을 다녔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많이 알게 됐어요. 마을 여행을 하는 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정말 너무 아름다운 마을 많고 재밌는 마을이 많은데, 길을 걷고 그다음에 마을을 다니면서 이야기들을 기록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재밌는 여행을 사람들한테 또 소개도 하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길과 마을이라는 브랜드를 먼저 오픈을 했고요. 지금은 제가 작년에 금소마을이라는 데 가서 안동포 그 삼배옷을 만드는 마을이에요. 이 마을에 안동포가 명맥이 끊겨가는데 이걸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도움을 드릴 수가 없을까 하다가, 그럼 이 좋은 자원을 가지고 한번 관광 상품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제가 길과 마을은 여행사를 본격적으로 이제 오픈을 하고, 금소마을에서 금양연화라는 여행 상품과 또 지금 안동 DMO와 함께하고 있는 촌캉스, 고택 캠핑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해서 열심히 손님들을 맡고 있는 중입니다. 네. 요즘 촌캉스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트렌디하고 그렇긴 하지만 아직까지 안동에서 촌캉스를 상품으로 내서 하는 거는 제가 못 본 것 같고, 저희가 기획한 그 촌캉스가 안동에서는 처음인 것 같은데, 안동이 특별한 거는 촌캉스와 고택 이런 어떤 전통 문화유산까지 어우러서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지금 안동에는 뭐 유네스코 세계유산도 많이 있고 다양한 뭐 전통문화유산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뭐 행동하고 이런 데 어떤 제약이 있지 않을까, 안동이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데, 안동에서 제가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거는 우리 선조들은 굉장히 즐거운 분들이셨던 거죠. 이분들의 그 이야기를 제가 하나씩 취재하고 알아가면서 느끼는 거는, 지금의 우리 MZ 세대들이 좋아하는 그런 어떤 스타일이 그 사회에 묻어있는 그런 정서하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하고 조금 다르게 안동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안동의 전통 문화유산과 자원이라는 건 자연이거든요. 그 자연자원을 잘 융합해가지고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로드 1, 2, 그 다음에 원데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당일짜리냐 아니면 1박 2일이냐.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엔 한 일주일까지 계속 프로그램을 늘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안동에는 그만큼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명소들 외에도 촌캉스로 가서 즐길 만한 마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당일하고 1박 2일 코스가 지금 가장 주력하고 있는 상품인데, 1박 2일 같은 경우는 안동에 오셔서 먼저 안동 음식으로 점심 식사를 하시고, 임청각이라고 상해 임시정부에서 초대 국무령을 지내신 이상용 선생님 생각, 그 집에 가서 좀 느껴야 할 것들을 한번 좀 보시고, 그 옆에 굉장히 아름다운, 안동이니까 이게 가능하구나 싶은 고택에서만 볼 수 있는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이제 휴식 취하시다가 금소마을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금소마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안동포 마을이기 때문에 안동포에 대한 거를 우리가 전시도 보고 눈으로 직접 시연도 관람하고 또 하시고 계시는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섹션이 있고, 그 마을은 수로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체험도 하시고, 마을에서 좋은 식재료들이 또 많이 나요. 그 식재료들을 이용한 쿠킹 클래스, 안동의 유명한 셰프님과 같이 해보실 수 있고요. 직접 만든 음식과 셰프님이 준비하신 음식을 저녁 식사를 드시고, 동네 막걸리, 아직도 공장화가 되지 않은 전통 방식으로 하고 있는 약 한 114년 역사의 양조장 대표님이 오셔서 같이 막걸리를 만들고 시음해보는, 다른 데서 해보시기 어려운 그런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맛있게 드시고 고택 마당에서 풍류도 좀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고요. 둘째 날에는 뷔페식으로 아침을 준비해 드리거든요. 시골 밥상으로 한번 식사를 하시고 고택에서 진행하고 있는 뭐 전시도
있고, 화목 카페라고 정자를 활용한 그 마을의 화목을 위해서 하고 있는 카페가 있는데 차담도 하시면서 여행을 조금 마무리하실 수 있어요. 그 사이사이에도 보또랑이라고 하는 데서 조격도 하실 수 있고 산책을 하시면서 시골에서만 느낄 수 있는 분위기, 그 다음에 힐링 이런 걸 느끼고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와 안동 가니까 난 고택에서 자야지 하고 가세요. 근데 다음날 아침 보면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세요. 일단 이틀을 주무셔야 되는데, 그래서 왜 그러세요 하면 대부분이 화장실이 밖에 있고 이동하는데 마루가 다 높이 있고 막 이러니까 왔다 갔다 하기 힘들고, 구들대고 이런 방은 온도 조절이 안 되잖아요. 난 뜨거워 죽겠는데 보일러처럼 끌 수도 없고, 뭔가 그런 불편함은 좀 덜고 그 고택이 주는 운치, 정치 이런 거를 그대로 느끼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캠핑을 하면 어차피 캠핑하시는 분들은 야외에서 화장실 사용하시잖아요. 화장실 밖에 있다고 불편하실 거 없을 것 같고, 고택의 내부 공간을 사용하시는데 밖에서 주무셔도 되고 안에서 주무는 건 선택의 폭이 또 넓어지고, 밖에서 늘 하던 것들이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룹 미팅을 한다던가 툇마루에서 앉아서 하면 분위기도 좋고 사진 찍어놓으면 너무 이쁘거든요. 캠핑 전문가분들도 좀 모시고 저도 직접 해보면서 고택만이 가지는 그 장점이 자연에서 주는 이점, 혜택 이런 거를 그냥 일반 캠핑장 가서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새로운 캠핑 경험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지금은 저는 과도기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이 패키지 여행과 자유여행이 어떻게 보면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각각 운영이 되고 있었거든요. 뭐가 좋냐 할 때는 솔직히 답은 없어요. 나는 인솔해 준 대로 가면 패키지 여행이 좋은 거고요. 난 내 마음대로 가고 싶으면 FIT가 좋은 건데, 지금은 이게 접점을 좀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 패키지 여행은 내가 모르는 사람들과 여럿이 가서 해야 되는 그런 어떤 형태였다 그러면 그런 게 싫어갖고 그냥 별도로 갔던 거를, 지금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룹핑이 돼서 우리끼리 가는 약간의 단체 여행 같은 느낌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진 테마 여행이 많이 생기는 거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주제에 맞는 사람들끼리 떠나는 여행. 해외를 가도 옛날에는 싸고 저렴하고 뭐 어떤 지역을 내가 꼭 가보고 싶고 이랬다 그러면, 솔직히 지금은 어느 지역을 내가 가서 거기를 보겠다 보다는 나를 거기서 찾거나 배우거나 이 사람들과 같이 그걸 느끼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목적이 있는 이제 여행을 많이 가시는 것 같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도 해외 출장 나가면 그 몇 년 사이에 정말 한국의 위상이 대단해졌다라는 걸 느끼거든요. 어딜 가도 뭐 다 한국 노래 나오고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괜히 한 번씩 쳐다보고 뭐 얘기도 하려고 그러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결국에는 한국에 오고 싶은 마음이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인바운드 시장이 진짜 이제 좀 중요해질 것 같고, 그들을 맞을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행은 지금 바로 가셔야 돼요. 예,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돈을 벌어서 나중에 은퇴하면 여행을 가야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잖아요. 은퇴하시면 힘들어서 못 가요. 정말 그 위대하고 훌륭한 자연은 정말 쉽게 볼 수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막 몇 번 도전하고 이래갖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체력이 안 되면 갈 수가 없어요. 비행기 타는 게 일단 힘드시죠. 장시간 버스 타야 되고 이동이 많거든요. 근데 진짜 좋은 데들은 다 아주 먼 곳에, 가기 힘든 곳에 있고, 또 정말 맛있고 정말 최고의 음식을 드시려면 소화를 잘 시키셔야 돼요. 예. 하루에 기본 한 4, 5끼는 드셔야 정말 여행 가가지고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여행에 굳이 뭐 언제 떠나야 된다 그러면, 내가 원할 때 가지 않으면 나중에는 가셔도 그만큼의 간절함도 없고 그만큼의 행복과 기쁨이 다시 오지 않는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 떠올랐을 때 떠나시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여행지 찾으실 때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에 또 좋은 상품 만들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